요번 시간에 그 스케치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린다 그랬죠? 조금 더 자세히 이제 그거를 보시면서 스케치 하시면 되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는 이 스케치가 되는 과정 있죠?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렸었던 이 펜지꽃 한 송이를 응용을 해서 화병에 꽂혀 있는 펜지 꽃다발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그려볼 건데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스케치 부분만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은 요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말쯤 채색을 같이 해볼 거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케치를 저와 함께 열심히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영상을 2개씩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월화수 초반에 올라가는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그려보실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목금토일 이렇게 주 후반에 올라오는 그 영상은 초보자 독학자분들을 위한 그림 수업이라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쉽고 예쁜 수채화는 24번째 정도 되었고, 초보자 독학자분들을 위한 그림 수업은 한 40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진행을 하고요.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약간 방향을 살짝씩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스케치할 종이는 워터컬러 종이고요. 280g짜리 종이입니다. 코튼지는 아니고요. 셀룰로스가 함유되어 있는 이런 표면이 조금 매끄러우면서도 약간의 거친 느낌이 있는 그런 종이에요. 종이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는 여기 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병의 위치를 좀 정해줄 거예요. 일단은 이게 종이 사이즈가 지금 A4 사이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종이 바깥으로 꽃이 넘치거나 병이 너무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종이가 한정되게끔 정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화병의 위치를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어느 정도 위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늠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금 표시된 이 부분은 거의 화병의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병이 그려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마지막에 표시되는 요 부분은 이제 화병의 끝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끝부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보통은 이제 직선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화병이 이렇게 투시에 의해서 이제 일단 대충 그릴게요. 투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 윗면이 보여지는 그 면적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둥글려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가이드선을 표시하실 때도 직선의 느낌보다는 이렇게 살짝 곡선의 형태로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화병의 이 면적 있죠? 안쪽에 보여지는 이 면적이 얼만큼 보여질 거냐에 따라서 이 투시가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요만큼 보인다면 우리의 눈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화병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헉, 너무 무섭다, 그쵸?
자, 어쨌든 이 눈이라고 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눈의 위치가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위쪽에 있다 그러면 이 화병의 그 안쪽 면이 이 공간이 조금 더 많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 아래쪽은 조금 더 이렇게 둥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쪽 라인하고 아래쪽 라인이 같이 맞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시선이 이 화병하고 거의 같은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요. 이 위에 부분, 이 면적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거의 이렇게 이런 형태로 조금만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일단 여긴 좀 작게 그려볼게요. 당연히 아래쪽에 굴러가는 이 위치도 여기에 맞춰서 가야겠죠. 세워져 있는 물체를 그려주실 때는 이 우리의 시선이 이 물체보다 위에 있는지 아니면 거의 수평의 위치로 있는지 아니면 더 낮아진 곳에 있다면은 이 윗부분이 거의 안 보이겠죠. 이렇게. 거의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여지겠죠. 그런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그 위의 면적이 어느 정도 적당히 보이는 것이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고 보기에도 조금 더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줬고요. 오늘 유리병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위쪽에는 이제 펜지꽃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방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이시라고 클로즈업해서 이제 잡아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A4 사이즈의 크기에 맞춰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병 끝이 여기라면 그쵸? 여기하고 윗부분에 그 남겨지는 이 부분들 있죠? 여기가 조금 비슷하게 남겨지면 조금 더 그림이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셔서 이 위치 꽃병과 이제 이 꽃 부분의 위치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리다 보면 딱 여기까지 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꽃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밸런스를 잡아줄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이제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병의 제일 윗부분 있죠? 거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폭을 좀 정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종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게끔 네모 박스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틀을 그려주시고요. 정말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A4의 가로 사이즈의 정중앙을 먼저 잡아주시고 좌우대칭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대강 이런 정도라면 좌우대칭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요렇게 꽃병의 이 입구 부분 위치를 잡아줄게요. 우리 잼병이라고 하죠. 그 잼 다 먹고 나면 그 남은 병, 그런 스타일의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이제 뚜껑이 닫혀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부분을 하나 잡아주시고 이 안쪽 부분은요, 한 요 정도 보여지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쪽의 면적이 보여지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한 이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요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유리병이나 병을 그려주실 때는 이 입구, 여기를 먼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병을 그려주실 때는 두께감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가 그래서 디테일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연필을 좀 뾰족하게 깎아 주셔야 되겠죠. 뭐 안쪽으로 두께 표현을 하시면 이제 이 안에 병 입구 부분이 많이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바깥쪽으로 하시게 되면 이 병의 입구가 유지되면서 이 라인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이 바깥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특히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우개를 좀 뾰족하게 깎아주시고 요런 데를 먼저 라운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 있죠? 여기를 먼저 좀 깔끔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종이를 조금 돌려가시면서 편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좌우 대칭이 조금 안 맞다 그러면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을 선 한 번에 선 긋기가 어려우시면 저처럼 이렇게 여러 번 끊어서 그려내주시면 돼요. 자, 뒷부분은 다 그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여기까지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나중에 어차피 꽃이 들어가고 이파리가 들어가면 지금 그렸던 이 부분도 다 지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기본 병의 형태를 잡아놓고 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정석대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병을 그리는 거 연습해 두시면 여러분들 다음번에 그리실 때도 정말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유리병 뚜껑이 닫혀지는 뭐라 그러죠? 홈이라 그러죠? 그런 홈들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여기서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보셨죠? 이제 그런 느낌들 살려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이렇게 이어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리병의 입구 완성이 됐어요. 자, 요렇게 그리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시면 돼요. 연장선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 직선 그리는 연습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잔은 사용하시지 말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쭉 내려오는 구간이 필요하죠. 병의 모양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내려오느냐 요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한 번 더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그럼 여기도 살짝 뭐라 그러죠? 병의 꺾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 한번 잡아준 다음에 이런 불필요한 가이드선을 지워주고 여기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그쵸? 자, 병의 좌우 대칭을 맞추는 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은근히 이게 좌우 대칭이 안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결정짓는 곳이 어디냐? 약간 요런 부분. 여기가 똑같은 길이로 그렸음에도 계속 이상해 보이는 이유가 이 각도 있죠. 각도가 이렇게 내려왔느냐? 아니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살짝 위로 올라갔느냐? 아니면 살짝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되게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서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시선이 아까 우리 이 유리병보다 살짝 위에 있어서 이 면적이 요만큼 보인다 그랬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의도적으로
지금 좀 과장해서 지금 그리긴 하는데 살짝 좁아지게끔 그려주는 게 좋아요.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안으로 들어와주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좌우대칭 맞춰주실 땐 이제 한쪽이 그려졌다면 이제 이렇게 대고 대강의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연결시켜서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다 해도 좌우대칭이 자꾸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계속해서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안 맞는 거는 괜찮은 거니까 그냥 비슷하게 어색하지만 않으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너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요. 아마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커피잔 그리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것도 한번 그냥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시겠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바닥면이니까 조금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얘하고 거의 똑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꽃꽂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예쁘게 DP를 해서 넣을까 이제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꽃 연습했잖아요. 요거 그대로 일단 한 송이 넣을게요. 그려주실 때는 이 유리병 저희 입구 그려놓은 거 있죠? 걔가 조금 더 가려져도 되고요. 일단은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에 그리다가 이렇게 가려지면 가려지는 대로 또 맞춰서 나가면 되니까 너무 저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양은 너무 똑같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여기서 펜지꽃의 줄기 그려줘야 되죠? 자, 유리병은 그 물체가 보여지는 걸 굴절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좀 화병에 꽂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두께감, 유리의 두께감이 반영이 돼서 조금씩 어긋나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요 부분, 요런 느낌으로 이제 그냥 굴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꽂아봤어요. 작품 같은 거 그릴 때는 실제로 유리 화병에다가 꽂아서 사진을 찍어서 그리기도 하지만 대충 그냥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장면들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느낌이다라는 거 일단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파란색 꽃을 요 펜지꽃 아래쪽에다 그렸었죠. 근데 지금은 아래쪽에 그릴 수가 없는 게 유리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 요렇게 해서 이 펜지꽃의 뒤쪽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려주세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뒤에 보여지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꼭 정확한 그런 느낌 아니어도 되니까 자유롭게 일단 그려주세요.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쪽으로 조금 더 하나, 둘씩 꽃이 들어와주면 되겠죠. 겹쳐지는 애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유리병을 가려도 되겠죠. 살짝 걸쳐지는 느낌. 자, 요런 식으로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 잔가지들 있죠. 잔줄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채색하면서 다 그려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디에다 넣어서 그려야 되나 이런 거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파리 같은 것도 지난 시간에 그렸죠? 이거 그냥 그려주세요. 이렇게 사이사이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조금 더 이 이파리가 뭉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 편지꽃 앞으로도 이런 이파리들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안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꽂혀 있는 것처럼. 안쪽에도 이제 뭐 물에 꽂혀져 있는 애들처럼 이런 이파리들 있을 수 있겠죠.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신 대로 손 가는 대로 일단 그리시면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겠다라는 그런 답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그렸던 펜지꽃 한 송이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펜지꽃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는요, 이 유리병을 거의 덮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워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우는 이유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이게 꽃잎이 이 앞에 걸쳐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려놓은 상태에서 꽃잎을 얹히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그리고 나서 위에 꽃을 얹어주는 편이에요. 꽃을 먼저 그리고 화병을 먼저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그렇게 되면은 이 화병이 꽃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 화병의 형태가 별로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들께 또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줄기가 또 있어야겠죠? 그 줄기는 뒷부분이 이렇게 좀 꼬부랑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느낌으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 비었죠? 그래서 얘는 격하게 이쪽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밸런스를 이제 점차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꽃을 조금 넣어서 여기도 조금, 이 푸른색 꽃으로 좀 채워줄게요. 이거의 줄기는 얘네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이 병을 뚫고 나와서 다시 또 병을 뚫고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줄기는 당연히 이렇게 돼서 안 보이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제가 이비연필로 그리니까 이게 손에 자꾸 묻어서 번지거든요. 테이블에 놓고 그릴 때는 이렇게 번지지 않게 종이를 좀 받쳐주고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 트레싱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비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다 보면 또 이 전체적인 거에 맞춰야 되는데 여기가 안 보이면 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비침이 있는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리시면 돼요. 저는 그냥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쯤에도 한번 파란 꽃을 채워 넣어 볼게요. 저는 이런 작은 꽃들을 그릴 때는 특별히 그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형태를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서 좀 대충 그리는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그리시고 싶으시다면 하나하나 모양을 예쁘게 잡으셔서 그려주세요. 네, 이제 일단 주인공이 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색칠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비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맞춰서 좀 더 풍성하게 그려주면 돼요. 이제는 어떤 게 어떤 줄기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느낌 있게 그냥 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좀 옆쪽을 바라보고 있는 펜지를 좀 그릴까봐요. 이제 이런 꽃들의 제일 뒷부분에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납작하게, 뭐 꼭 이게 뭐 펜지의 느낌이 아니어도 될 거예요. 그냥 요번 시간에 그 스케치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린다 그랬죠? 조금 더 자세히 이제 그거를 보시면서 스케치 하시면 되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는 이 스케치가 되는 과정 있죠?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영상을 보고 하나하나 그리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제가 매번 놀라는 거는 그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런 느낌이 됐고요. 뒤쪽에는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나뭇잎들 이렇게 그려서 채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스케치는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그리긴 하지만 채색하면서 또 맞춰서 더 그려 넣어주던지 뭐 다른 꽃을 더 넣어주던지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여기에 물을 좀 담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스케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봤고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영상 보시면서 그리고 스케치 올려드린 거 보시면서 그려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요거 채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주에도 저와 함께 만나서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